네. 이제 남은 시간엔 그 교재는 아까 그 앞타임에서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그 키로 준비해 온 금성과 화성에 대해서 간단한 신화 이야기라든지 키워드들 그리고 예시 차트들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너스, 비너스. 당연히 사랑, love라는 단어가 눈에 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네요. pleasure, 그렇죠?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비너스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즐거움.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조화, 뭐 관계, 화학, 좋은 것 같아 다 붙이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냥 행복이에요. 플레저가 뭐 우리말로 하면 꼭 기쁨이라고 하겠지만 그냥 우리 항상 행복전도사 있잖아요.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바로 금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성 우리는 보통 이제 샛별 이렇게 많이들 부르죠. 샛별. 새벽녘에 뜬다 그래서 샛별입니다. 진짜로. 샛별. 반짝반짝해서 샛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새벽녘에 뜨는 별이라서 샛별입니다. 왜 새벽녘에 뜨는지는 아까 그 수성하고 같은 이유에서 그래요. 수성은 태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금방 따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비너스는 조금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녘에 태양 뜰 때 먼저 살짝 보이는 거고요. 저녁에도 태양 지고 나서 꽤 한동안 보여요. 근데 좀 더 지나면 안 보여요. 한밤중에는 안 보여요. 이 금성이라는 녀석이. 네. 그게 이 비너스가 이렇게 지구를 같이 따라 돌잖아요. 그래서 지구 가깝게 올 때가 있어. 그럴 때 크게 보였다가 어떻게 트랙이 끊어지면 지구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엔 이게 동그랗게는 보이는데 멀어서 쬐끄맣게 보이고요. 가깝게 와 있을 때 크게 보인다고 하죠. 어쨌든 즐거움의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일단은 뭐 사랑하면 떠올리는 장미. 장미 백송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게 맞아요. 저도 백송이를 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야 받아보신 적 있으신 것처럼 웃으시네요. 네, 그죠? 아무튼 사랑하면 장미 떠오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런 그 뭔가 풍요로움, 그죠? 이런 뭔가 수확하고 풍요로움에 항상 비너스가 따라오죠. 뭐 이 포도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뭐 점성 수업을 하면서 타로를 막 끌었다가 붙이지는 않으려고는 해요. 근데 이 풍요로움을 딱 떠올리는 그 메이저 카드가 바로 비너스랑 연관되어 있는 게 있죠. 뭐예요? 3번 카드. 그렇죠? 여황제 카드. 여황제의 그 방패에 비너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황제 옆에 이렇게 주렁주렁 여러 가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죠. 풍요로움이 바로 비너스. 이건 뭐 제가 말해서 못하겠으니까. 색상도 약간 이런 그린빛, 에메랄드빛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에메랄드빛을 비너스가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올려 보면 영어 단어 한번 봐볼까요? 영어 공부. 영어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무슨 뜻이죠? 그렇죠. 매력적입니다. 비너스는. 그다음 무슨 뜻이죠? 그 말이죠. 매력적인 거랑 아름다운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 어쨌든 다음 다음 무슨 뜻이죠? 그냥 돈입니다. 세상에 밸류한 건 머니니까 그냥 돈입니다. worth라는 게 이제 재라는 뜻이고 value가 가치라는 뜻이니까 그냥 재. 피스메이커, 그죠? 평화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뭐를 여기서 피스메이커라는 의미에서는 뭐를 갖고 있냐면 조화로움, 그죠? 조화롭다, 화합하려고 한다. 깨부시려고, 마스에 반대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는 뭐예요? 전쟁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맨날. 그죠? 얘는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금성의 특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마지막 단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지 이게?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너스 한번 볼까요?
키워드들 몇 개 모아놓은 거 있는데 그냥 비너스 하면 기본 사랑, 화합, 부부, 그쵸? 부부, 그다음에 연인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떠올리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기본 성경 자체가 항상 그 분위기, 이 분위기에 정서에 매칭되어 있는, 그죠? 이렇게 말하면 뭐 되게 좀 있어 보이지만 예, 결국에는 분위기에 이렇게 흠뻑 취하는 스타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큐리도 소통하고 막 교류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것과 좀 다른 예, 사랑의 교류, 그죠? 말의 교류, 말의 커뮤니케이션과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사랑의 에너지의 교류, 사랑의 교류 정도로 많이 떠올리시면 되고요. 예, 표현 중동들은 사회적 교류일 수도 있고요. 사랑과 애정에 대한 교류일 수도 있고요. 되게 친밀해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비너스가 잘못되면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애정결핍증을 일으킨다니까 얘가 거꾸로. 이 자체가 애정인데 얘가 좋은 자리에 없고 항상 외로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외로 더 사랑에 집착하고 예, 그거에 뭐죠? 여성 차트 같은 경우에 남성과 헤어졌을 때 그거에서 못 헤어나오는 그런 예, 고독에서 못 헤어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예, 느낌이 나타나고요. 그게 거꾸로 이렇게 탐닉이나 탐욕 같은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거에서 실제로 이런 릴레이션이나 이런 거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잘 안 일어나. 실제로 그냥 연애를 하면 돼. 그래서 이 금성을 발현하면 되는데 그게 발현이 안 돼. 그러니까 뭘로 풀어요? 비싼 백 사는 걸로 푸는 거예요. 뭔가 자기는 풀어야 되는데 그게 비너스라니까. 비너스의 성질이에요. 그게 긍정이거든 부정이든 비너스의 성질입니다. 사랑, 즐거움, 기쁨, 에로틱한 사랑도 당연히 포함되고 성적 욕망도 비너스에 꽉. 이거는 이런 것들은 다 금성, 화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이 금성, 화성, 수성은 다 뭐라고 했어요? 퍼스널 플래닛, 개인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개인적인 정체성. 그래서 관계와 협력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로맨스의 별입니다. 그리고 미학, 아름다움 계속 얘기했죠. 아까도 앞에서 어트랙션과 뷰티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겠지만 둘 다 아무튼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니까 예술, 그렇죠? 그 미학, 음악들, 예, 매력적인 그런 별의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차트 한번, 아니 예시가 아니구나. 여기서는 일단 신화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너스는 그 비너스 자체가 신화죠. 그렇죠? 보통 이제 비너스라고도 부르고 로마 분들은 비너스라고 부르고 그리스 분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부릅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을 쓰죠. 이거는 뭐냐면 달과 함께 보이는 샛별이라고 썼는데요. 예, 금성은 이렇게 그 중천까지는 잘 안 올라가요. 항상. 왜? 이것도 태양과 가까이에 있는 별이니까. 하지만 그 수성은 그냥 너무 가까워서 금방 같이 따라가 버리지만 금성은 꽤 한동안은 멀리 떨어져서 보입니다. 빛이 비쳐요. 시간대 이제 일정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서 동쪽에서 뜨는 기간이 있고 서쪽에서만 보이는 기간이 있고요. 기간이 좀 나뉘어요. 예, 그래서 낮에 그 초저녁에 보이는 별을 아마 그 뭐라고 또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동틀 무렵에만 보이는 별을 샛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름이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태양의 지고 뜨는 시간대 이것도 그 이유는 앞서 수성과 똑같아요. 태양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볼 때 이거는 무슨 포인트로 보시면 차트 보실 때 비너스 아니 머큐리 수성은 항상 따라다니고요. 비너스도 멀리 벗어나지는 않아요. 두 사인 이상 안 벗어나요. 세 번째 사인까지 넘어가는 사례가 없어요. 태양에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넘어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안 나타나요. 경계에서 커스프에 걸려도 안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 사인 안에 항상 있어요. 비너스가. 세 번째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구나. 근데 거의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이상 안 벗어납니다. 비너스. 이 그림 너무 유명하잖아요.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이름은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너스가 바다에서 조개에서 태어난 인어공주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작 비너스의 탄생은 좀 훨씬 더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비너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예, 비너스는 미의 여신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제우스라는 친구가 있고요. 제우스 위에 크로노스가 아버지예요. 그렇죠? 크로노스의 아버지가 우라노스라고 있는데요. 예, 우라노스, 크로노스, 그 다음에 제우스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크로노스라는 분이 우라노스, 뭐 영어 발음은 유레너스라고 읽는데 보통 그거를 이제 그냥 그 로마자 라틴 읽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읽어서 우라노스라고 읽습니다. 우라노스라고 하는 분을 거세를 해버려요. 거세라는 거 아시죠? 그 부분을 잘라버려요. 낫으로. 예, 잘라버리면서 크로노스가 우레노스를 잘라버리면서 우레노스가 왕좌에서 물러나는데 그때 그 우라노스의 성기가 저 하늘에서 잘려가지고 퉁 하고 바다에 떨어졌대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그게 거품하고 같이 보글보글 해서 거기서 그 남성의 성기가 사람으로 변하는데 신으로 변하는데 그 친구가 있죠. 비너스. 그래서 그렇게 예쁜 탄생.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비너스는. 예, 비너스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보면 그 제우스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왜? 우레노스의 몸의 일부니까.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거든요. 크로노스가 우레노스를 죽여가지고 죽이질 않았지만 우레노스의 거세를 한 일부분이 비너스이기 때문에 제우스 입장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몸의 일부인 거예요. 그런 관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비너스는. 그래서 비너스가 세상에 태어나고 문제가 좀 생긴 거야. 이제 족보가 좀 꼬였잖아. 예, 그래서 제우스가 비너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할머니 뻘이잖아. 제우스가 취하지 않은 여신이 없고 취하지 않은 여성이 없잖아요. 그쪽이 이제 그 신 쪽이든 인간계든 아니면은 뭐죠? 뭐라고 하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계층들 다 떠나서 제우스가 제우스의 손을 안 탄 여성이 없는데 비너스는 제우스가 안 건드려요. 왜? 할머니 뻘이라서 안 건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 비너스를 어떻게 누구에게 시집 보낼 거에 대해서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 근데 이 비너스를 결국에는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냐면요. 여러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들 중에 제일 못생긴 신, 대장장이 신. 그죠? 걔 이름이 헤파이토스입니다. 제일 못생긴 헤파이토스한테 시집을 보내요. 이분이 헤파이토스예요. 헤파이토스랑 시집을 보냅니다. 헤파이토스가 대장장이 신이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요. 그 중에 제일 그한 게 이 헤파이토스가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맞았잖아요. 그래서 헤파이토스가 모든 어트랙션한 벨트를 만들어 줬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랑에 푹 빠지는 벨트를 만들어줘요. 이상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 중에 가장 연문을 많이 뿌렸던 사람을 들냐면 당연히 제우스 최고의 바람둥이. 그 다음에 남녀 공이, 그 다음 이순위를 달리는 친구가 아프로디테,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신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아프로디테하고 가장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아프로디테는 헤파이토스의 아내가 이미 됐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미 성인이었고 그 성인이라서 시집을 보냈는데 이 관계 속에서 마스하고 사랑에 빠져요. 불륜을 일으키는 거죠. 정확하게는 불륜의 관계가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그 헤파이토스한테 걸려가지고 헤파이토스가 만든 움직일 수 없는 그물에 둘이 갇혀지는 그런, 그러니까 헤파이토스가 아프로디테하고 마스하고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걸 알아채요. 그래가지고 얘들 현장을 잡아서 신들에게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아무도 못 빠져가는 그물을 해가지고 두 사람의 현장을 덮쳤대요. 그리고 그 신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생겨요. 신들이 그러면 누군가한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가 잘했네 못했네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들이 그 현장을 보고 아프로디테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됐고 다 꺼져. 그리고 아프로디테를 꼬셔보려고 더 이 연문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사태. 그런 이상한 사태의 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프로디테하고 가장 짝을 오래 한 사람은 사실은 마스예요. 마스, 화성 형제. 전쟁의 신 마스와 아프로디테는 둘이 짝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짝꿍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까지 비너스와 마스의 그 금성과 화성도 계속 짝꿍입니다. 근데 그 짝꿍이 항상 이 뭐라고 하죠? 백년해로 하는 부부의 사랑이 아니야.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그 뭐죠? 이런 남녀 상열지사 신화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 둘 사이의 액션이 그쵸? 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백년해로 하는 부부의 그 사랑의 개념하고 좀 달라. 되게 성적인 사랑, 욕정에 치우치는 사랑을 일으키는 이 별들이 바로 금성과 화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십사 하고 이 신화 이야기를 드립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아는데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이런 흑백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흑백 영화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하고 이 파일로 컴퓨터에다 저장하면 됐지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그쵸, 이 영화를 그 극장에서 하지도 않았어요. 저보다 더 앞세대 영화이기 때문에. 저 1929년생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때 저 때는 그 YWCA 이런 곳에 가면 옛날 흑백 영화를 이 비디오 테이프로 복사를 해주셨어요. 이게 저작권이 이미 그 좀 지났다던가 뭐 너무 옛날 영화라서 흑백 영화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YWCA에서 복사에다가 보고 그레이스 켈리 거, 그 다음에 오드리 헵번 뭐 이런 것들, 로미오와 줄리엣 막 이런 것들 그때 시절 분입니다. 엄청 예쁜 분이죠. 그리고 그레이스 켈리 하면 그 예쁜 여배우로도 유명하지만 또 뭘로 유명하죠? 무슨 부인? 모나코의 왕비죠. 이분이 모나코의 왕비였습니다. 모나코의 왕비예요. 왕비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하셨어요. 모나코에 이제 그 한참 그 전성기를 갈구하시다가 갔는데 지금 비너스잖아요. 뭔 얘기하려고 드린 거냐면요. 비너스가 어센에 가까이에서 만나면 예쁩니다. 이건 거의 그 이 임상톡에서 10중 8구 맞다고 해요. 실제로 맞아요. 어디 있죠? 어센 여기 있잖아요. 라이징, 어센던트, 지평선, 지평선 바로 위에 비너스가 놓여요. 비너스는 미를 관장하고요. 뷰티, 그다음에 어트랙션을 관장하고 매력적인 아름다움.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별. 그렇죠? 마돈나의 아름다움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마릴린 먼로의 그런 섹시함하고도 달라요. 비너스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그래서 어센 가까이 놓여 있는 비너스. 그리고 이분도 보면 되게 자기 주장이 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별들이 다 여기에 다 모여 있죠. 랭보 별처럼 일리하우스 쪽에 앞부분에 대부분 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에 있는 8번 하우스에 주피터가 놓여 있고요. 파이시스에 달이 놓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에 다. 어이구. 나머지는 다 이쪽에 모여 있죠. 태양이 뒤에 이걸 읽으시면 돼요. 태양이 지금 여기 세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차트 보면 글자를 그러니까 이 글리프를 키워놔서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선 따라가서 가시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건 인쇄해 놓은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보셔도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은 그 스콜피오 19도 34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스콜피오에 놓여 있고요. 스콜피오를 지배하는 마스 여기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가 되게 강한 겁니다. 자기 주장 이게 다 남성의 사인이고 다 불의 사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예쁜 분인데 실제 성정은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의지를 표명하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잘 통하지 않았을 것 같을 정도로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캐릭터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머큐리가 스콜피오에 놓이면 독설가라고 했어요. 그죠? 자기 주장도 강했거니와 자신이 말이 생각보다 강하고 독설을 퍼부을 수 있는 정도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 파라우스에 목성이 놓이죠. 목성이 되게 길하게 작동을 해요. 목성이 길하게 작동을 해서 많은 그 자기 돈이 아니라 그쵸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실제로 뭐 여왕으로 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 떠나신 분입니다. 그다음 또 예쁜 분 하나 또 골라봅시다. 뭐 이제 포인트 아시겠죠? 비너스 어디 있어요? 그죠? 라이징 사인, 어센던트에 완전 컨정션한 거예요. 이분은 지금 완전 겹쳤어요. 어센던트가 ASC가 어센던트의 약자잖아요. 어센던트가 캔서 28도 53분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비너스도 캔서 28도 9분에 놓여 있는 겁니다. 0.9분에. 그쵸? 거의 완전 겹친 겁니다. 1도 내에 있는 거잖아요. 1도 안에. 1도도 안 되는 거죠. 40분 정도 차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50분, 52분 차이구나. 0.9도니까. 어쨌든 거의 컨정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안젤리나 졸리도 되게 예쁜 분이에요. 사실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조금 이렇게 광대가 튀어나오고 쪼글쪼글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되게 예뻤던 분이죠. 근데 이제 좀 틀려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 중에 보면 뭐냐면 이분이 무슨 라이징이죠? 캔서 라이징이죠. 캔서 라이징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가정적인 사인이에요. 이분이 의외로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저 양자들 되게 많이 특히나 한국계에 또 그 아들을 하나 두고 있을 정도로 양자를 두고 있을 정도로 그런 아이들을 피딩한다 그러죠. 양육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강하게 비치는 분입니다. 예쁘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어센던트가 캔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또 힘이 좋아요? 그쵸? 머큐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머큐리가 제머나이에 놓이면 힘이 좋은 공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말들을 수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 버버버버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생각보다 되게 이지적으로 느껴져요. 실제로 뭐 내가 안젤리나 졸리랑 대화를 나눠봤겠어요. 이분이랑 무슨 펜팔을 해봤겠어요. 네, 영화에서 보는 모습이 다였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분이 그냥 이 예쁘다라는 것 갖고 예쁨으로 끝까지 밀고 가는 캐릭터 배우 아닙니다. 그죠?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연기를 해요. 생각보다 다양한 연기를 합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무슨 여기다 허리에다가 총 차고 다니면서 여전사로 나와서 그런 그 툼레이더라고 하는 그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셨어요. 그걸로 되게 유명해졌었죠. 그래서 그런 그 게임도 있을 정도여서 그리고 이 게임에 이 여성분의 얼굴 모양을 따서 게임을 만들어서 팔아먹었어요. 진짜 게임 회사가. 이 여성으로 영화가 나왔고 그 영화를 베이스로 게임이 나오면서 그 만화 캐릭터 자체가 이 얼굴을 딱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실제로 등장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예쁨으로 승부를 보는 분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 보면 되게 다양한 사회 이슈를 고발하는 영화도 나왔다가 최근에는 누구죠? 우리나라 그 남자 배우 있잖아요. 마동석이랑 같이 무슨 그 판타지 영화도 찍으시고 폭이 되게 넓어요. 되게 다양한 자신 활동들을 펼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활동성이 되게 좋은 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십 하우스 이 MC 놓여 있는 이 라인이 자신의 그 커리어를 관장하거든요. 되게 여기 보면 뭐예요? 충동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동적이라는 얘기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무슨 여전사도 하다가요. 무슨 로맨스도 진짜 찍는다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동석이랑 짝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되게 뭐를 해요? 갑자기 판타지 영화, 이런 그 SF 영화를 찍고 앉아 있잖아요. 즉흥적이에요, 되게. 그런 결정이나, 그러니까 이게 아예 자기가 사유가 깊은 사람은 자기는 진짜 자기가 막 로맨티스트 쪽에 강의하다 생각하면 로맨티스트 영화만 찍어요, 배우들 보면. 들쑥날쑥한. 왜냐면 리스크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자기가 거기에 꽂히면 가는 거야. 자기가 그거 읽었는데, 재밌네. 할게. 하는 거예요. 되게 충동적인 액션이 생겨요. 특히나 어디서? 자신의 커리어 영역에서. 그게 또 달이잖아요. 달이 이 본능적으로 충동을 일으킨다니까.
그죠? 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정 꾸리는 걸 되게 이분은 그거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막 모으고, 모은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죠. 근데 그런 것도 보통 일반적인 뭔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 계획을 딱 체계화해 놓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들이었다면 안 일어나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동서양의 그런 차이를 떠나서 서양 분들이라고 해서 다 양자를 많이 들여서 막 키우나요? 돈 많다고 양자 들이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분히 이런 에리지적인 성격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쁜 분입니다. 예쁜 사람 한 명 더 찾다가 제가 손예진을 찾았습니다. 왠지 비너스에서는 다 예쁜 분들만 모아야 될 것 같은. 당연히 남성의 사인 중에도 비너스가 당연히 작동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습니다만 여성 쪽에서 일단은 왜냐하면 비너스 하면 또 여성의 사인이고 또 그리고 사랑의 사인이니까 여성 쪽에서 찾아봤습니다. 비너스는 일단 손예진은 왜 여기다 골랐을까? 비너스가 어센에 안 만났네. 별로 안 예쁘네. 안젤리나 졸리나 그레이스 켈리보다 안 예쁜가 봐요. 그죠? 손예진도 예쁜 배우이긴 한데 이분은 그런 외모로 드러나는 그런 미가 바로 직접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손예진을 제가 이 비너스 사인에서 골랐던 이유는 이 라이징. 그죠? 라이징이 이거는 황소, 토로스잖아요. 토로스는 제가 키워드상으로는 뭐 다분히 현실적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현실적이라는 키워드를 드렸는데 이 토로스 자체의 룰러라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 힘이 있는 게 바로 비너스예요. 아까 교재 보시면 교재에 비너스랑 연관되어 있는 사인이 뭐하고 뭐였냐면 황소하고 또 하나 뭐였어요? 리브라. 리브라와 여기 있는 이 리브라와 토로스 천칭자리와 황소자리가 비너스의 힘을 얻는 자리. 그래서 이분은 비너스를 자신의 뭐예요? 포지션으로 쓰는 겁니다. 비너스를. 근데 이제 그 비너스가 어떤 비너스야? 되게 현실적인 비너스. 그죠? 자신의 뭐죠? 이 자신의 외모,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뭘로 어트랙티브 하는 걸 가지고 돈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하우스로 자수성가 형태로는 안 퍼져나가고요. 하지만 이 사람의 비너스가 어디에 가 있냐면 여기로 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이 10번 하우스, 이 위에 꼭대기에 온다는 건 여기가 중천점이라 그랬잖아요. 태양이 제일 꼭대기, 하늘 꼭대기 여기가. 하늘 꼭대기라서 뭐 어떤 라인이 일어나는 포인트냐면 자신의 드러나는 커리어. 그죠? 명함이에요. 명함 일종의. 명함짜리예요. 명함짜리. 그죠? 명함 그냥 종이 쪼가리 같지만 그 명함에 사장 이름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게 가오잖아요. 그죠? 아니시라고요? 명함 뭐라고 해석하고 다니세요? 사장이라고 붙여갖고 다니세요? 원장이라고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명함이 이게 그 명함이에요. 이 자리가 바로 자신의 명함. 이 9번은 닥터라고 해서 딱 그 명함 파고 다니는 게 이제 이게 고등학문이라 그랬잖아요. 닥터 딱 붙이는 게 이제 그러고 여기는 이제 CEO 딱 붙이는 거 그 명함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여기에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자신의 커리어에 이 미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를 베이스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등등 뭐 다른 것도 많이 할 게 있겠지만 뭐 그런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무의식 사자네 사자시죠? 예, 그렇죠. 이분도 되게 권위적일 거야. 집에서는 뭔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권위성이 드러나 보여지는 여성일 겁니다. 특히나 이게 아래쪽에 있는 건 이게 사회적이라면 더 아래쪽인 건 가정적이겠죠. 당연히 위에가 자신의 명함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는 명함 필요 없는 자리. 친구들이랑 내 부모 형제들이랑 같이 사는 우리 집에서 내가 사장 명함 내미면 꺼져 이 새끼야 라고 하겠죠. 당연히 아무 쓸모 없잖아요. 집안에서는. 그렇죠? 집안에서는 아버지라는 게 중요하고 남편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명함이 아무 중요하지 않죠. 거기에서의 권위로 보여질 겁니다. 누구랑 결혼했는데 최근에? 그렇죠? 그렇죠? 결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배우자 자리에 아이고 그죠? 목성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목성이라고 하는 이 별은 목성이라고 하는 별은 길성이에요. 그렇죠? 길성이고 이 어센 있는 자리가 나의 자리라면 이 디센 있는 자리가 자신의 배우 자리의 자리예요. 그렇죠? 배우자의 자리고 거기에 목성이 놓여 있고 거기에 포르투나라고 하는 행운의 가상점까지 놓여 있어서 남편 운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토성이랑 가까이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겠지만 큰 문제가 없어서 이혼수가 뜰지 안 뜰지는 다른